사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국회의원입니다. 당원들의 심장을 춤추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높은 지지율과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영광 뒤에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촛불혁명의 주역들은 등을 돌리실 겁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촛불시민의 의식 수준과 요구에 걸맞게 혁신해 가고 있습니까? 훨씬 더 커진 더불어민주당답게 훨씬 더 튼튼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당원 동지들의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애정어린 충고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야 될 당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재 공직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혁신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정치권과 우리 당의 혁신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원 여러분들과 당대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당의 혁신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년 뒤, 10년 뒤, 아니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만이, 그 실현만이 혁신의 성공을 가능케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유능한 혁신가의 공정한 돌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결코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젊음을 바탕으로 일 잘할 유능한 혁신가라 자임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저 박범계는 오로지 당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를 경험한 그 저희 능력을 저희 당의 발전에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 당 최고위원이었던 제가 이번 전대에서 공정한 돌풍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저 박범계,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 미래를 제시하는 베이스 캠프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을 싱크탱크로 만들어서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을 홀로 뛰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호흡을 맞췄던 함께 개혁을 꿈꿔왔던 저 박범계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이상의 공천 갑질 시비는 없다고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누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장 공정하겠습니까? 공천을 포함한 각종 인사, 포상, 징계 등에도 전문성과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강화해서 여러분께 인정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훨씬 더 커진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께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바이오메디컬, 신재생에너지 개발, 미래교통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의 개발 육성도 우리 당이 담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저 박범계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유능과 혁신의 아이콘 박범계,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 저 박범계, 진력 어인
전력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우리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 봉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셨구나. 고맙습니다. 우리 대전의 조승래 국회의원님이 옆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건 뭐고 오늘 발표하는 건 뭐냐라는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출마 선언 준비문이었고요. 오늘 발표는 출마 선언문이고, 근데 출마 선언문만 말씀드리면 좀 공허할 것 같아서 준비된 공약도 함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럼 조 의원님 이쪽, 조 의원님 이쪽으로. 자, 이거 지금 룰에 맞는. 떨어지게 않게. 네, 감사합니다. 공약은 전체 5개의 이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5개 항목을 네이밍을, 제목을 붙였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공약의 방향입니다. 제가 가장 절대적으로 당대표가 돼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원, 권리당원만 70만이 넘어섰습니다.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은 국회의 현안과 같은 그러한 현안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당의 운영은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철저한 공정성을 기반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공약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공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하는 정당입니다.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당원 동지들의 심장을 춤추게 하겠습니다.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당원 직접 민주주의 도입 실현.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은 과거 대부분의 당대표 후보들이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임 후 3개월 내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개설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매월 단위로 당대표가 직접 취합한 당원들의 의견을 공개하고 이를 정책에 분명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2년의 당대표의 임기 중 1년차가 되는 시점에 최고위원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금 전에 통과된 최고위원제에 대한 변경을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청년과 노인 최고위원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청년 최고위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만큼이나 훨씬 더 커진 지방분권, 지역자치, 우리 자치단체장 분들이 엄청난 수가 많습니다. 단체장을 대표할 최고위원 1인 선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능한 정당입니다. 당은 한국 사회에, 우리 사회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메시지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당은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의 미래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수금으로 이루어지는 최고위원회에서의 당대표의 메시지, 그리고 각종 행사, 의전 행사에서 있는 여러 당대표의 메시지가 과잉되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자제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크탱크로서의 민주당은 민주정책연구원이 제1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정한 정당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갑질 공천 시비는 없습니다. 우리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대표께서 공천을 지휘하셨습니다. 공천 잘 하셨습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공천을 잘 못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처에서, 전국의 지역위원회에서, 전국의 시도에서 있었던 갑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따라서 총선 1년 전에 예측 가능한 총선 공천률을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KPI, 핵심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는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윤리심판원, 정말로 중요한 기구입니다. 윤리심판원의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오로지 징계만을 위한 기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든 평가를 윤리심판원에 귀결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심판원 산하에 신속 대응국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천을 포함해서 각종 인사와 포상과 징계 등에 대한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표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리더십은 저는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은 공허합니다. PMS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임기 1년 차에 제가 3개월 내에 개설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제대로 혁신하고 있는지를 평가받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당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향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건지를 제시하고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많이 써먹었습니다. 많이 울고먹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신재생 에너지, 미래 교통산업이 하나의 예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창업에는 희망 창업이 있고 절망 창업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1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30%를 넘어갑니다. 왜 자영업자의 비율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그것은 절망 창업입니다. 이 절망 창업을 희망 창업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공약을 그냥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최고위원으로서 또 6개월 동안 수석 대변인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장을 봐왔습니다. 모든 회의에 다 참석했습니다. 제가 가장 업데이트된 우리 당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발전시켜야 될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가장 잘 아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